그러면 이제 IMF에서 이제 14일 날 발표했잖아요. 예. 지금 세계 예. 상황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공황 이후 정말 최악의 침체이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예. 했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나라들의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우선 그 IMF 전망이 얼마나 어렵게 전망했는지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그 경제 성장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세계 GDP가 2009년에 마이너스 0.1%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예. 특히 좀 미국 등 선진국이 나빠졌고요. 그때 우리는 별로 나쁘다는 생각이 극심하게 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 의존도가 크는데 중국이 그동안 10%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IMF가 올 1월 달에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이다. 근데 3개월 지난 4월 달 전망하면서 마이너스 3%로 뭐 6.3%포인트나 낮춰버린 겁니다. 예, 그거는 미국이 급격하게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중국이 있었어요. 그때 네.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부재한다. 근데 중국도 지금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올 1분기 중국 경제 성장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아, 그래요? 1분기 예. 중국에서요? 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근데 세계에서 중국이 GDP 성장률 제일 빨리 발표해요. 예, 저는 그 큰 나라가 어떻게 GDP 집계를 그렇게 빨리 하는지.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예, 근데 추세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IMF가 주장한 거는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더 가감하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중국이나 미국도 어렵지만 사실 신흥국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MF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리고 특히 IMF가 주장하는 게 세계적인 보건산업에 각국 정부가 협력해가지고 가감하게 투자해주자. 예, 이런 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MF 전망 보면은 또 V자형이에요. 반등하네요, V자로. 예, 2000년에 마이너스 3% 성장했다가 2020년 마이너스 성장했다 2021년에 5% 넘게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면 완전히 V자형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IMF가 저렇게 전망해 놓으면서 시나리오를 몇 개, 세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IMF가 저런 전망할 때 네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이 올 하반기 가서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예. 두 번째, 지금 셧다운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2분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풀릴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한데 하반기는 좀 개선될 것이다. 예,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올해 한 36달러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39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저런 현상이죠. 최상의 조건인데요? 예. 근데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뭐 팬데믹이 올해만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 그런 걸 가정했는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굉장히 어두운 시간인데 팬데믹이 올해도 지속되고 특히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그럴 때는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스페인 독감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도 찾을 수가 있어요. 1918년에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봄에 그게 발생했다가 여름 되니까 좀 주춤합니다. 네. 예, 그리고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1월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거든요. 예, 그때 로버트 베로르 교수라고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보니까 세계 43개국을 조사했는데 인구의 2%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그때 2%라면은 그 43개국에 3,900만 명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그때 우리나라 통계도 어떻게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도 1.4%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질 GDP가 6%, 소비가 한 8%, 실질 주가 상승 26%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올 여름 가면서 끝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스페인 독감처럼 재현된다면 IMF가 마지막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나라들이 아까 이제 셧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 또 나라들의 국제 교류도 이제 정상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 나라들이 그 정말 그런 노력을 IMF의 권고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그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 지출 보니까요. 예,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지출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내구재라는 건 자동차 가전제품이거든요. 근데 미국 소비 지출에서 내구재는 10%밖에 차지 안 하고요. 비내구재 뭐 옷, 신발 이런 게 21%고 예, 서비스 수출이 69%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받는 게 서비스 소비 지출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디 안 나오고 영화 보러 안 나가고 영화 보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줄어드니까 미국 경제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그래도 이런 소비 심리가 다시 극격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시대가 바뀔 것이다. 그냥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로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가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영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지금 영상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회사 사회이사 하고 있는데 이사회도 영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뭐 교통, 네. 기름 더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모든 소비가 행동이 줄어드니까. 그 행동이 줄어들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또 제가 거기 가려면은 차를 타고 어떤 기사분 같이 가셔야 되는데, 예, 그분도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산맥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다. 선명해 보인다. 이런 사진도 나왔던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그 엔트로피에서 좀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이런 경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맥을 못 치는 거죠. 유가가 뭐 20달러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19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유가가 한 단계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3월 초만 해도 상당한 공포심과 예. 어떤 경계심 같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불안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마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예.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경계심을 좀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예. 낙관론이 물론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예. 주식시장 측면에서 생각하면 제가 3월에 급락했다. 한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경계심을 풀 단계는 아니다. 예, 또 이렇게 뭐 서로 경계심을 풀다 보면은 예, 이 코로나가 언제든지 다시 좀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치료제 개발 뉴스일까요? 예, 치료제 개발이고 완전히 뭐 백신 같은 거 완전히 개발했을 때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생산했더라도 뭐 그걸 대량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처음에 한 달 전에 방송 저희 나오셨을 때는 금이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지만 사실 이 위기가 터지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예. 지금 막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러와 금 그리고 원유 이 실물 자산들에 대한 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 5년은 금값 더 상승한다. 4, 5년씩.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극도의 그 달러만 현금이다 그러면서 금도 떨어졌는데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저 월별 자료 그려보면은 예, 금값이 예, 꾸준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금값을 결정하는 게 그 안전자산을 떠나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 달러 가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유동성이고, 마지막에는 물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달러 가치가 이미 그 정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약간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율이란 그날의 국력인데요. 미국 GDP가 세계에서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미국 비중 줄어들거든요. 네. 아마 3, 4년 후에는 22%까지 줄어들 겁니다. 네, 그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가 금값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네.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파졌는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물은 안 좋은데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금값을 상승한 요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뭐 당분간 3, 4년은 아닐 텐데요. 예, 저는 또 5년 후에 가면은 또 우리가 인플레 시대를 또 걱정해야 될 것이다. 인플레 헤지선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3, 4년은 예, 달러가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풀려가지고 금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멀리 내다보면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값이 또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는 건가요? 예. 아.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니까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달러가 많이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예.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그 항상 일정한 그 예. 금에 대한 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뜻으로 예, 예. 이해하면 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금 투자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금은 저기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세 차익만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 투자와 관련해서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ETF를 투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현물을 사려면 부가세 10%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수수료 뭐 1, 2% 받아갈 겁니다. 금 현물을 사면은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다 갖다 놓으면 늘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네, 그래서 금 ETF로 그냥 언제든지 그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5천 원 안팎일 겁니다. 한 주당.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았을 때 뭐 배당 투자서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은행에다 뭐 정기예금 받는 것보다는 금 투자가 수익률이 앞으로 4, 5년 정도는 훨씬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ETF 투자를 할 때 이제 요즘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서 예. 그 미국에서의 그 주식시장에서의 그 ETF 투자도 예. 뭐 많이 뱅가든가 뭐 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환율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내에 어떤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국내에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면 한위험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내 ETF가 상장된 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있네요. 하나가 예, 아니라. 예, 200개 정도 돼요. 아니, 뭐, 금 관련, 그 다음에 주식 관련 ETF, 뭐. ETF 종류가. 예, 뭐, 반도체 관련 ETF, 삼성 관련 ETF, 정말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고요. 한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좀 투기적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ETF가 보통 2배짜리까지밖에 없는데요. 네. 미국은 3배짜리도 있고 4배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뭐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은 그런 걸 투자도 해도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 방향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외 ETF보다는 국내 ETF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 환율과 관련해서는 예. 어떻게 이제 달러는 계속 풀리지만 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글로벌적으로 예. 항상 이 달러가 뛰었기 때문에 이 달러가 더 오를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를 보면서 달러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달러 지수가 그려 있습니다만은 85년 9월 달에 미국이 플라자 협정 유대하고 달러 가치를 극하게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경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단기도 줄어들거든요. 단기도 경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국 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지만은 큰 추세는 달러 가치 하락 추세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게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나요? 지나치게 올라가고 지나치게 떨어져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미국은 달러는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를 좀 보여야 되죠. 예. 이번에 사실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자금을 돈을 풀면서 그 정말 전 세계 각 우리하고도 통화 스와프 하고요. 600억 불. 뭐 여러 나라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채 담보로도 뭐 빌려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달러가 더 많이 풀린 이 상황은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그 패권이 더 강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일시적으로는 강해진 것이죠. 근데 달러가 좀 풍부해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과 한 해 동안 미국이 돈을 2배 찍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때 엔달러율이 123엔에서 77엔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렇죠. 풀고 있으니까 결국 달러가 많으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달러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본다면은 달러의 기축통화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달러 계속해서 지금 달러에 대해서 막 그 매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미 달러도 얼마 정도 보유하는 게 좋기는 좋겠지만은 뭐 달러를 사시려면은 차라리 금을 더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유는 어떤가요? 유가 지금 뭐 지난해 요번에 저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개인들이 원유 그 ETF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도 원유 ETF를 좀 투자해 봤는데요. 네.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요? 특히 제가 2배짜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유가라는 게 지금 20달러니까 2달러면 오르면은 10%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2달러 떨어지면 10%. 그 2배짜리면 20%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가 2000년 이후로 보면은 평균 한 77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게 지금 20달러니까 지금 굉장히 싸죠. 언젠가는 70달러에 접근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지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되거든요. 놔두면. 근데 우리가 놔둘 수가 없죠. 늘 배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세계 수요가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뭐 20달러 밑으로 저는 한 15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앞으로도요?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서 계속 모으는 것은 좋고 그냥 사서 안 보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기에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은 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원유 ETN이라는 걸 많이 샀지 않습니까? ETF하고 ETN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요. ETF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ETN은 증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ETF, F는 펀드고 그다음에 ETN은 노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싸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ETN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하고 이 계율이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ETN이라는 게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냥 가격 상승이 버블이 끼는 거네요. 그래서 감독 당국이 그 거래 정지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 투자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